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13포인트, 0.69% 하락한 2024.5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3% 오른 630.1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현지 시간 지난 30일부터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미 유력한 상황인데요. 30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100% 반영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 쪽에 전망이 79.1%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정사실화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는 0.26% 하락한 3013.18포인트에 또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0.09% 내린 27,198.0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 지수는 전일 대비 0.46% 떨어진 7,952.4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뉴욕 증시가 떨어진 이유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팀은 중국과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마지막이 돼서야 이 자기들 쪽으로 거래를 바꾼다라면서 중국 협상단을 비난하는 발언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재료인데다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우리나라를 선정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 지금의 경기를 완벽하게 돌려세우기는 역부족이고 이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이야말로 이것이 회복이 돼야지 글로벌 경기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가까운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VIP 체험권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항상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는 좀 반가운 얘기를 좀 많이 못 드려서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더 밀리면서 2019년도 넘어오고 지난 5월 달에 이제 급락장을 좀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저점을 오늘 좀 이탈시키는 그런 좀 아쉬운 그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좀 끌어줘야 되는 대장 종목들이 약간 좀 아쉬웠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앞서서 이제 우리 그 앵커님께서 시장 그다음에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멘트들을 좀 같이 해주셨는데 뭐 여기저기서 우리를 좀 도와주는 쪽이 너무나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랑 중국 그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트위터 멘트들이 약간은 좀 그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좀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악재가 계속해서 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힘을 좀 못 싣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항상 지금 우리는 뭐 악재가 좀 많은 상황이고 호재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저점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들 같은 경우도 어제 뭐 그 강세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반납을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모습들도 좀 나왔었죠.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그 2018년도 무역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만들어놨었던 이 저점 뭐 2,000포인트 아래쪽 구간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전 저점대까지도 좀 이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좀 그 부담스러움을 계속해서 좀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뭐 대형주 투자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장기 투자라던가 혹은 뭐 시장과 이제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매매를 좀 진행하지 않으시는 쪽이 좋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또 확실하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뭐 모든 포트폴리오를 뭐 단기 매매, 단타 매매로 진행하는 거는 이렇게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지금은 상황인 만큼 그런 매매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서 이슈주들 그다음에 뭐 테마주들 이런 거를 같이 좀 병행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쭉 떨어지더니 그래도 올라가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연내 최고점을 갱신하면 네. 너무나 좋을 텐데.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오늘 보니까 2019년도 들어서 연내 최저점을 갱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증시에서 최근에 28개월 만에 연내 또 이렇게 최저점을 갱신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더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또 우려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진짜 바닥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바닥을 찾기가 사실 쉽진 않죠. 지금 시장에 호재성 이슈보다는 악재성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30일에서 31일 있는 이슈들부터 일단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새벽에 이번 이제 오늘 넘어가는 이제 시점이죠. 오늘 넘어가는 시점 새벽 4시쯤에 FOMC 쪽에서 기준금리 이제 인하에 대한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금리 동결로 가게 된다면은 증시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뭐 0.25%포인트 정도 내린다라고 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약폭의 반등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슈들 때문에 해외 증시도 지금 약보합권 간만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 역시도 약보합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이례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바닥이 아닐까 싶은 구간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폭락장이 나오면서 그 10월 달에서 11월 넘어가는 구간에 617포인트까지 코스닥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610포인트 구간까지 떨어졌죠. 근데 오늘 나온 이 캔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요. 장중 한때는 61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분봉상으로 보면은 10시 30분 이후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극적으로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한일 무역 전쟁으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미국이 강 건너 그냥 불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미국 쪽에서 중재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내일에는 일본과 우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3자 회담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를 들어 올려주는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코스닥 증시가 지금 단기적인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친다면은 적어도 700포인트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반등세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시장 잘 짚어주실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예시를 네. 들어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2.5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일별 시세 보니까 그래도 잘 가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또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오늘 많이 팔았네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항상 그 코스피 시장을 보신다고 하면은 네.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의 움직임을 항상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죠. 근데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워낙 좀 잘 버텨주고 그다음에 좀 힘을 그나마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외인 매도도 좀 많이 나가고 시장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발표 안에서도 뭐 이제 그 많이 좀 감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이보다 이제 더 투자자들이 약간 좀 실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를 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가 2020년도까지는 앞으로 이제 그 현금 흐름 자체가 이제 예측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렵고 지금 이제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년 초반으로 주주 환원 정책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히다 보니까 사실 뭐 배당 확대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좋은 정책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아쉽게 좀 다가왔었던 오늘 또 그 삼성전자의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한 2.58% 정도의 음봉이 좀 나왔었는데 이 그림이 이제 거래량도 적지 않은 음봉과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 뭐 3% 이상을 좀 내렸다는 것들, 그다음에 오늘 외인 매도가 좀 많이 세게 나왔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그 부담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되니까 삼성전자를 좀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중간중간에 뭐 이탈이 되는지 혹은 뭐 이제 44,000원대가 또 이탈이 되면은 이 아래에서 또 추세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코스피 증시 8월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그 MSCI 지수 리밸런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내려왔었죠. 그 당시에 이제 중국 A 지수의 그 편입 비중이 이제 그 5%에서 10%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 5월에도 그런 그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2조 4,800억 정도의 그 외국인 순매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불안한 부분들이 이제 5월 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8월 달에도 이제 그 MSCI 리밸런싱 그러면서 이제 중국 A 지수가 이제 10에서 15%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일정에 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에 외인 그 수급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쪽에서도 이제 5월 달에도 외국인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8월 말로 이제 좀 잡혀 있고 그게 또 진행이 되면 8월 달부터는 이제 외인 수급들이 좀 흔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보라티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하게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9.52% 쭉쭉 올라가면서 1,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7월 2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 완전 폭발하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요, 일본 관련된 수혜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 종목 생각하니까 그 새우, 꽃새우도 생각이 나고요. 진단도 좀 해주세요. 혹시 일본 여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한 3, 4년 정도? 일본 여행 가셨을 때 기념품 뭐 사오셨어요? 저 초콜릿. 초콜릿. 그리고 맛있는 달달한 것들. 네, 아무래도 로아스, 디저트가. 초콜릿. 네, 맞아요. 일본에 워낙에 또 유명한 네네네. 식자재라든지 식품류, 뭐 과자류 되게 많거든요. 네네. 또 카레도 일본에서 또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일본 불매 운동을 이제 과자까지 먹지 않겠다. 식품도 이제 일본 카레 이런 거 먹지 않고 우리나라 또 한국 3분 짜장, 뭐 3분 카레 이런 거 이용하겠다. 그리고 과자도 우리나라 국내 과자 먹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장 초반에 크라운네트홀딩스나 뭐 크라운 제과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띄워졌고요. 그런 이제 비슷한 이유로 보라티알 역시도 강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라티알의 움직임이 사실 최근에 좀 심상치가 않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라티알이 관련 이제 이슈와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요. 7월 이제 중순에서 말쯤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대량 거래량이 붙어주기 시작했었는데 저도 이때 당시 이제 보라티알을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면서 보면서 이게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탈리아의 식자재 그런 식품류를 유통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었는데 일본이랑 관계가 없는데 왜 올라갈까 이렇게 봤었더니 대체제적인 그런 성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들이 불었을 때 흐름들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돼지고기 대신에 이제 닭고기 먹겠다 이런 대체제적인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 올라가듯이 보라티알 역시도 이런 대체 식품류로 엮이게 되면서 상승세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제가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찍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세 무관하게 테마, 이슈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 규제 관련 이슈들이 과거의 그런 테마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2월 달부터 불어왔었던 이슈였지만 4월과 6월에 넘어가면서 강세 흐름 나와줬었고요. 예전에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작년 4월 달에 한번 급등세가 나왔다면은 또다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제 재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9월 달에도 강세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급등했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가적인 이제 흐름들을 좀 추적을 하시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KPX 생명과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5,000원인데 1거래일 만에 최고가 수익률 6.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쏘아 올리면서 4,695원까지 올라섰는데요. 갑자기 좀 파란불 켜가지고 깜짝 놀랐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온 거잖아요. 그러고 그쵸. 나서 다시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거나 내지는 이슈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계속 주목하면서 관심 종목에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KPX 생명과학도 이번 주 내내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강세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가지고 온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본에서 규제하는 품목이 3가지 정도가 되죠. 에칭가스,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터 이 3가지 정도입니다. 근데 이 KPX 생명과학 쪽에서 이 폴리이미드에 들어가는 정밀화학 그런 소재를 만들게 되면서 투명 필름이라고 하죠. 그 PI를 개발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됐었고 최근에 이런 강세 흐름들 나와줬습니다. 사실 KPX 생명과학이라고 했을 때 제약 이슈가 저는 더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관련 사업 부문들을 찾아봤더니 KPX 홀딩스를 중심으로 자회사가 5개나 되더라고요. 그 5개 중에서 정밀 화학 제품을 또 만드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KPX 생명과학도 그런 이제 관련 흐름으로 엮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B 제가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약과 일본 규제 관련주 이렇게 엮였다면은 이전에 또 올라갔었던 종목들 보면은 뭐 2차 전직 관련주와 또 일본 규제 관련주 이렇게 엮이는 모습들을 계속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PX 생명과학 추가적인 가격 전략만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S 생명과학 제가 바로 어제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던 히든 종목으로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60일선 구간대 이제 지지받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떠주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주식와입의 비법 라인이자 볼린저 밴드 상단선 점라인 구간대인 5,000원까지 목표가는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링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매수일 7월 3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42.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더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상한가 종목을 몇 개 주시는 거예요, 대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상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힘들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온라인 방송을 하는데 네. 시청자분, 그러니까 방송을 들어오신 분께서 상한가 막 종목을 같이 막 매매를 하셨는지 막 그 저한테 다비드 상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좀 일본 놈 같아서 기분이 좀 별로긴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또 월요일 날 또 저의 날이었죠. 제가 히든 종목으로 그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드렸었던 캠트로스가 또 하루 만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뭐 시장이 어려운 거는 맞지만은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와 그런 종목들이 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매매를 통해서 좀 빠르게 좀 수익을 내셨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축하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캠트로스가 어제는 상한가를 갖고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들고 계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패턴 모나미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도 이러한 그 패턴들 위쪽에서 다시 좀 힘을 모으다가 여기서 재료가 더해지면서 터지는 이런 그림들을 좀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이 좋게도 캠트로스도 이제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거래량은 절반밖에 안 나왔지만은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재 종목도 오늘 시장에 반등이 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잘 안 나갔을 때 오히려 더 그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그런 소재 종목들에서는 오늘 조정 구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보유 관점으로 보시려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상황이 아니라서 괜찮긴 한데 적어도 이제 뭐 4,500원이 위쪽에서는 내일 같은 경우는 다시 거래량 쭉이면서 아래 구간에서 이제 뭐 반등의 액션 혹은 아래 꼬리 다는 이런 캔들 정도는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목표가는 제가 5,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이 거의 뭐 6,000원 가까이 가면서 뭐 4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익 실현을 거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오늘 내려왔다 하더라도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몇 프로 이상은 떠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분할 매도는 항상 철저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스웍입니다. 매수일 7월 2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일본 관련 수혜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그때 유한양행 그리고 일진다이아 요거 상한가 가는 거를 쫓아갈 수 있는 아주 형님 먼저 갔으니까 동생 간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명 늘었네요. 캠트로스 형님 갔으니까 이 종목도 쭉쭉 가겠네요. 사실 뭐 이 종목도 이제 경인양행이 오늘 뭐 더 올라가고 그래서 맞아요. 그 후속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기대치만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이슈와 그다음에 오늘 뭐 소재 종목들이 좀 힘을 빼고 있을 때 오늘 뭐 차트 관리도 굉장히 좀 잘 해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차트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음봉 그다음에 양봉 거래량 늘리면서 매물대 혹은 뭐 이제 이평선 위쪽에다가 자리를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전고점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위쪽으로 툭툭 찌르다가 이러다가 이제 생관방들이 좀 많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트 패턴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종목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고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렸던 손절가 그런 거는 항상 좀 잘 지키시면서 빠릿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우리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른바 히든 종목을 맞춰라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순환매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갔던 종목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종목이 또 발굴이 되기도 하고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제가 뭐 계속해서 좀 같은 이슈와 같은 테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 순환매를 계속 보여주고 뭐 사실 어제 캠트로스가 상한가를 갔던 것처럼 이쪽 종목에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이제 뭐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계속해서 이제 좀 넣고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좀 나선 부분들이 뭐냐면은 1조씩을 이제 매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최종 뭐 6조까지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요거에 대한 국산화를 우리가 좀 이루는 게 앞으로의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했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뭐 실질적으로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안에서도 뭐 이런 그 국산화에 대한 액션들이 뭐 실질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뭐 지금 뭐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뭐 수출 규제 테마가 굉장히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이 나가고 이제 시장이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히려 좀 막 그 재료 소진이 좀 빠르게 되고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뭐 불매운동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이제 정책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되면서 앞으로 계속 그 국산화 소재라든가 뭐 장비 이쪽은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들의 뭐 가치 자체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슈가 단발적으로 깨지기는 그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뭐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좀 그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것처럼 반도체 네. 공정독립 만세! 이런 느낌인가 봐요. 아,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제 또 만세! 광복절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좀 좋은 시장과 그다음 좋은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읽은 뉴스들과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일단은 그 흔히 말하는 공정 독립에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런 내용들과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9월 달에 그 양산을 들어갈 예정이었던 디램에다가 그 레이저 어닐링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기술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외국에다가 의존도가 거의 뭐 많이 나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공정 국산화에 이제 좀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뭐 그 레이저 어닐링 기술 뭐 이런 게 뭐냐면은 반도체 표면에다가 뭐 500도라든가 뭐 1000도 이렇게 이제 고온을 가열을 해가지고 그 제작하기 전에 이제 공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불순물이 확산이 되는 거를 이제 좀 막아준다던가 혹은 뭐 이제 미세 공정을 하기 전에 필이 좀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공정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움직임과 이런 이제 좀 계획들과 플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관련된 이런 기술들과 그다음에 첫 발을 내디딜 이런 것과 또 관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수급이 개선이 된다든가 혹은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바닥 돌파가 나온다든가 지금은 막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급등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는 단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좀 반도체 장비 업체들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레이저 어닐링 기술 뭐 이런 거를 좀 강조가 되는 그런 기업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어닐링이요? 네. 어닐링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레이저 어닐링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 뭐가 있을까? 아까 화면에 짝짝짝짝했는데 오늘 좋은 흐름 보였더라고요. 그 안에 네.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일단 제가 찾아봤고 일단 또 어려웠던 게 네. 기관 순매수가 또 연속으로 이제 나와야 됐기 때문에 진짜 이게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테스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골라봤거든요. 테스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 종목으로서도 되게 이제 유명세를 한번 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번 연도 이제 3, 4월 달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 테스 같은 경우에는 또 디스플레이 쪽 낸드 쪽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커져가면서 그 장비 쪽 점유율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테스 역시도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지지 구간만 잘 찾는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등 나왔을 때 짧게 이제 수익도 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 15,000원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 테스라는 종목도 한번 꼽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도 제가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보면은 현재 구간이 지난 이제 3, 4월 달 테스와 함께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삼성전자와 또 관계가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 기업이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도 꼽아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순매수 부분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프로그램 매수세나 뭐 이런 보험이나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좀 큰 대형 종목군을 골라 오셨다면은 이오테크닉스가 아닐까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힌트 봤대요. 네, 이거는 뭐 거의 저의 할 싸우는 말을 있게 만드는 대단한 스포였는데 거의 뭐 그 마블 영화에서 뭐 이제 누가 죽는다 뭐 이런 거의 그런 그 정도급의 지금 스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맞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들 바닥 돌파가 이제 나옴과 동시에 그다음에 연속적인 기간 수급이 좀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사실 뭐 앞서서 뭐 말씀을 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힌트를 조금 더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 약간 좀 묵직한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좀 많이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 그다음에 이슈를 좀 받으면서 강하게 튀어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바닥 돌파, 그다음에 거래량 급증, 뭐 과거에 이제 2019년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 그다음에 바닥 돌파 이런 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차트를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에게 상한가의 기쁨을 안겨주고 계시고 있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정답일까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지금 돈 좀 있으면 사고 싶은 종목들이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제가 그동안 유심히 봤던 종목인데 좀 저가로 나와 있어서 약간 쇼핑의 기회를 그쵸. 삼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왠지 알뜰살뜰 결혼하시면 잘 살 것 아, 같아요. 주식을 오늘 가야 하실 되는데.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쌀 때 매수하고 비싸지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같이 사실 시장이 내려갈 때 자금이 좀 있으시다면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가 온라인 방송 넘어오시면은 분할 매수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좀 깨알 꿀팁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낙폭이 오늘 심화가 되면서 낙폭 종목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낙폭이 생긴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어떤 이제 차트에서 어떻게 상승세가 나오는지 짚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이트진로 홀딩스 이 종목을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화이트진로 홀딩스가 바로 이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언제부터 수급이 들어왔냐? 바로 7월 중순경부터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상승세가 나와주고 낙폭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싸졌을 때 저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급등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만 원대 이제 종목을 싸게 9,200원, 3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핵심인 건데 사실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빨간색 양봉에 계속 쫓아가시기 때문에 매매를 자꾸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봉 매매라든지 낙폭주 매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폭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 맥점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률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들이 화이트 진로 홀딩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한기계공업이라는 종목에서도 나왔는데요. 서한기계공업도 원래 과거에는 철도 관련 이슈가 엮였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이 대량 거래량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공작기계 관련 종목으로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 이후에 눌림목 이런 이제 과대낙폭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 맥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역시나 빠르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적어도 서한기계공업이 20% 이상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낙폭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 매수 맥점 구간에서 매수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듣고 싶은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두 분이 마음이 맞으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장비주 가지고 오셨고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장비 혹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본 규제 관련 종목 가지고 왔는데 또 정부 이제 6조 네네네네. 육성 관련 이슈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음이 이심전심 좀 통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워낙 훌륭한 전문가다 보니까 저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역시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7월 3일이었죠. 제가 왜 이 날짜까지 기억을 하냐면은 그날 이제 후성이나 동진세미캠과 같은 종목들이 일본 규제 관련 이슈가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그날 이제 동시에 나왔었던 이제 기사가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6조 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이제 대거 같이 함께 나왔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이렇게 일본 규제 관련, 국산화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정부 규제, 정부 정책 이런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서 골라가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첫 번째 힌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량 거래량 수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진행됐다고 했죠. 이 낙폭 구간 매수 맥점의 그런 종목들 중에서 히든 종목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거든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혹시 같은 반도체 종목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 안에 그 뭐 몇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뭐
스포를 또 겁나게 해버리고 싶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네네. 저도 좀 추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가 지금 반도체 지금 이쪽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뭐 과대 낙폭이라던가 약간 지금 조정 구간들을 공략하기에 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좀 그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그 단기적인 조정 관점에서는 후성이라는 종목이 요즘에 차트가 좀 그렇게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치고 올라갔었던 그 대장 역할을 좀 했었던 후성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 대체재에 대한 부분들,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한번 급등과 상한가를 보여줬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요즘에는 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쭉 내려오다가 과거에 이제 만들어놨었던 이런 그 전 고점들 혹은 뭐 이제 저항대 부분을 했었던 요 지점까지 내려가지고 지금 뭐 지지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낙폭이 나와 있는데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약간 좀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 과대 낙폭주. 근데 요즘에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저희 히든스탁에서도 소개가 좀 많이 되었었던 종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맞춰서 그 섀도우 마스크 관련된 그런 또 이슈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둘 다 이제 바닥권에서 혹은 뭐 이제 단기적인 낙폭이 좀 나와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재료가 있다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종목이 일단은 저는 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혹은 필옵틱스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시가총액이 500억 원대다, 중소형 기술주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작으니까 더욱더 상승세를 더 탄력 있게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맞죠. 제가 만약에 세 번째 힌트까지 말씀을 드렸다면은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네네네. 싶은데 다행히 아까 스포해서 미안해가지고. 네, 다행히 좀 답을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대략 500억 원대 정도 이제 중소형주 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우선주나 뭐 스펙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조금의 이제 매수세만 붙더라도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거의 1,000억대 전후로 해서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 와이프의 히든 종목이자 나름 회심의 그런 카드로 가지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중소형 기술주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는 후성 이렇게 하나가 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비드님께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테스입니다 하면서 이번에 꼭 맞춰서 회원권 받고 싶네요 라는 메시지 와 있고요. 실력 있는 멋쟁이 다비드님 하면서 이오테크닉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비드상 하면서 솔브레인이요 이렇게 왔고요. 이오테크닉스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트도 뿅뿅 보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상한가 종목을 몇 개나 주시나요? 라는 다비드가 다비다 이라는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오늘 빨간 넥타이도 잘 어울리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 먼저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가 와 있는데요. 아주 예쁘게 종목 분석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해주신다고 아주 눈웃음도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다비드 전문가님께는 많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종목은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힌트 아주 조금만 이만큼만 더 주세요. 힌트요? 네. 이 힌트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쉽게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이슈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지금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서 6조 원가량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이 나온 상황이죠.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쪽에는 2020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1조 원가량 투입을 하기로 했고 일반 이제 소재나 장비 부품 쪽에는 거의 이제 2021년도부터 10년간 6조 원가량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 이슈가 있고 지금 현재 일본 규제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서 계속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일본 규제 관련주 중에서도 일단 제가 핵심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중소형주 중에서 이런 반도체 관련 이슈가 붙고 있는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오 테크닉스가 정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너무 잘 골라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맞추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앞서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기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차트 보시면서 가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차트 패턴이 좀 더 절반 이상이 재료보다는 더 마음에 드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요즘에 그 기관 쪽에서 순매수 수급들도 좀 많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이야 뭐 기관 수급들이 시장에 들어왔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기관 수급들이 좀 증발이 되면서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이쪽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금 매수가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봉상 차트를 보실 건데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으면서 과거보다 이제 첫 번째 그 갖다 붙이면서 저항대 갖다 붙이는 현 시점에서 거래량 더해지면서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과거 이제 추세 대비해서 윗공간과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71,4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가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급등 종목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은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에 좀 더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약간 좀 묵직한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 항상 음봉 매수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일단은 85,000원 선 정도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나가는 걸 이제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이제 아랫 구간대는 제가 65,000원을 잡아드릴 텐데 요즘에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손절가도 같이 항상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런 거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목표가는 좀 멀리 보는 이런 전략을 같이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나름 진짜 해심의 종목이라고 나름 이제 어깨에 이제 뽕까지 힘내가지고 가지고 온 종목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맞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쉽게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자 종목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후성, 뭐 덕성 아니냐, 뭐 이렇게 성자로 끝나는 종목들 많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정답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오늘만큼은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가져가셔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낙폭 구간 이후에 지금 매수 맥점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 통해서 제가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앵커님이 설명하는 거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궁금하시다면 저를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까
아까 전에 우리 히든 종목도 알려주실 건데 분할 매수 전략 꿀팁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전략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수 맥점을 또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렇게 장세가 내려갈 때는 오히려 기회인데 기회를 잡으시려면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리더라도 이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를 하지 못한다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